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시즌3 레벨2 5회차 해설 강의를 진행하게 될 이세현이라고 하고요. 자, 먼저 5회차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어때요? 네, 이거 최다 빈출되는 기출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모든 문제를 꼼꼼하게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공부하시면서 꼭 너무 중요한 문제들밖에 없으니까 꼭 보시면서 움직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6번부터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을 보니까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이때 B는 0보다 크시고요. fx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게 언제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게 x가 0보다 클 때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구간별로 나누어진, 범위별로 나누어진 함수를 만났을 때 항상 그 함수들 간의 관계를 먼저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 자, 키스는 무슨 말인가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하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하고는 얘들아 기본적으로 원점 대칭이야. 마이너스 b죠? 기본적으로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 뭐였죠? 원점 대칭? 보이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보인다면 얘들아 이렇게 봐도 돼. 잘 봐. 자, 내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녀석을요 표준형으로 바꿔주게 된다면 x 플러스 2분의 a의 전체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이 될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b라는 녀석에 대해서 내가 표준형으로 바꿔주게 된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더하기 빼기 b 플러스 4분의 a제곱이 되는데 어때요 지금? 이 녀석의 꼭지점은 마이너스 2분의 a, b 마이너스 4분의 a제곱이 되는데 이 녀석의 꼭지점은 그냥 2분의 a, 마이너스 b 더하기 4분의 a제곱이 되시면서 어때? 지금 각각의 최고 차이의 개수는 부호만 다르고 크기는 같고요. 꼭지점의 위치가 정확히 둘을 더했을 때 0이 되시면서 원점 대칭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떠한 포인트에 쓸 거냐면 가족건을 여러분들이 함수 구분 없이 빠르게 구할 수 있어. 잘 봐. 잘 들어. fx는 t에서 실근 2개가 발생하는 t의 값은 오로지 1개밖에 없대.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될 거냐면 잘 보세요. 기본적으로 2차 함수와 어떠한 상수함수 간의 교점을 물었을 때 교점의 개수는 0개, 1개 아니면 2개가 나올 거야. 근데 함수가 끊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해하기 좀 쉽게 만약에 뭐 요런 식으로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뚝 끊겨. 그 다음에 여긴 반대로 그려줘야겠죠. 이렇게 뚝 끊긴다 해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어때? 교점의 개수가 1개가 나오던 0개가 나오던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안 되는데 오로지 성립하는 유일한 순간이 언제냐면 교점의 개수가 2개로 오버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때, 즉 3개가 발생할 때. 즉 얘는 요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이렇게 생겼을 수밖에 없어요. 마구 뚫려있죠. 이러면 어때? 한 개다가 여기서 정확히 2개 나오고 4개 생기다가 3개 1개 되면서 오로지
교점의 횟수가 2개가 나온 t는 얘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녀석의 누구하고 이 녀석의 꼭지점의 y좌표와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b죠. 가 같으셔야겠네요. 거기에다가 축의 방정식이 y축 오른쪽에 존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 멘트로 인해서 첫 번째로 a는 양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꼭지점하고 마이너스 b가 같으셔야 되니 b-4분의 a제곱은 마이너스 b라고 쓸 수 있고, 얘를 정리하게 된다면 b는 8분의 a제곱이라 쓸 수 있겠죠.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게 된다면 fk 곱하기 fk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만 생각하면서 움직여보자. 일단 이 녀석을 만족시키는 k 값은 기본적으로 모든 정수가 돼야 돼. 그럼 보세요. 우리가 a, b에 대한 조건을 알고 있긴 하나 정확한 값을 모르시는 상황이야. 즉 정수가 어디서 발생할 건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순간 어디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어. 여기는 정해졌으니까. 그래서 내가 뭐 해볼 거냐면 얘네들의 값이 0이 되는 순간을 찾아볼게요. 그래서 k가 0이라고 한다면 f0 곱하기 f1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지금 f0이 뭡니까? 그쵸? 양수가 되겠죠. 그 말은 f1이라는 녀석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만약에 k가 1이라고 한다면 f1 곱하기 f2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건데, 잘 보세요. 만약에 1이 이렇게 있다 해봐. 이런 식으로. 좀 색깔 다르게 해볼까? 1. 난 뭐 2 이렇게 쭉쭉 있어. 근데 언젠가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그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근데 모든 정수에서 성립한다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부호가 달라져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k가 4고 그럼 k 플러스 1이 5가 될 거니까 얘는 양수, 얘 음수 둘이 곱하면 음수가 나와버리네. 안 돼.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정수해를 일단 정수해를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돼요. 정수인해라고 할까? 그래서 얘들아 봐봐. f1이 얼마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어. f1이 0일 수밖에 없어. 그치? 왜냐면은 봐봐. f1이 일단은 0이어야 돼. 왜냐면 그래야지 나머지 얘기들이 진행이 가능하실 거니까. 자, 그래서 f1이 0이라고 했을 때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그치? 여기다 집어넣게 된다면 b는 0이 되겠죠. 괜찮니? 자, 근데 b가 얼마였어요? b는 8분의 a제곱이었어요. 그래서 집어넣게 된다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8분의 a제곱은 0이 될 거고, 양변에 마이너스 8 곱해주게 된다면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8은 0이 되시겠죠. 그치? A값 정확히 구해봅시다. A라는 녀석은요, 근해 공식에 의해서 4 플러스 2루트 2가 나오거나 또는 4 마이너스 2루트 2가 나오실 건데, 잘 봐요. 만약에 여러분들 A가 1이라는 해가 여기 있다라고 해보자. 1이라는 해가 여기 있어. 그러면 정수인 해를 몇 개 가져야 돼, 지금? 여기도 정수가 될 수밖에 없지. 그래야지 말이 될 거니까. 그치? 그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잘 보세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b가 0인 상황에서 a 값이 지금 무리수 2마리가 선택이 됐어. 무리수가 껴있다고.
근데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면은 어때? 근과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무리수인 녀석 A를 만들 수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1이 여기로 가는 건 불가능하시겠지. 그래서 1이 어딜 수밖에 없어요? 1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어야겠네. 1이 여기 있어야겠네. 그 말은 축에 해당되는 녀석이 어디 있어야 돼요? 1보다 작으셔야 되고 그게 가능한 값은 누구밖에 안 돼? 그치, 4-2루트2밖에 안 되시겠죠. 따라서 A가 얼마야? A가 4-2루트2가 되시겠지. 왜요? 2루트2는 1.4, 3.8이니까 대충 이렇게 하면은 0.2 정도가 나오죠. 그쵸?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A 값을 찾았기 때문에 뭐도 찾을 수 있어? B 값도 찾을 수 있는 상황이신데,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F2죠. 그래서 2를 집어넣게 된다면 마이너스 4 더하기 2A 마이너스 B의 값이 궁금한 거고, 지금 B라는 녀석은 사실 얼마예요? B라는 녀석은 이 식에서 그치, A 빼기 1이 될 거기 때문에 집어넣게 된다면 마이너스 4 더하기 2A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되시면서 마이너스 3 더하기 A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집어넣게 되면 얼마 나와요? 1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시면서 정답은 얼마? 1 빼기 1이니까 1 더하기 2니까 3이 나오시게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함수에 대해서 구간이 뭐라고? 범위에 따라서 함수가 나눠지셨다면은 뭐 한다고? 함수가 관계를부터 관찰한다고. 관찰을 하고 보니 얘네들은 무슨 함수? 원점 대칭이네. 원점 대칭인 함수네.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어떠한 실근, 이 가족관에 의해서 상수함수와 만나는 교점이 발생했으면 반대편에도 똑같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두 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요 녀석의 꼭지점과 요 녀석의 함수값이 같으실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관계를 끌어올 수 있을 거고, 자, 두 번째로 fk 곱하기 fk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서는 일단은 정수가 존재하는 녀석을 찾아보시니 0일 땐 양수가 되면서 f1이 그대로 뭐가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이게 함수의 의미를 살펴봤을 때 만약에 정수인 애를 가지지 않는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셔? 그치. 무슨 문제 발생해? 2, 3, 4 두두두 들어가면서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럼 나 조건이 만족을 안 하실 거니 반드시 정수인 애를 가지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F1이 얼마? 그렇지, 0이 되겠지. 그래서 F1이 0인 순간이 지금 여기 이렇게 두 군데 순간이 나오는데 요 녀석일 때는 말이 안 되시니 여기일 때 1이 되셔야 되므로 우리는 A 값마저도 쉽게 특정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6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신다면 되게 간단히 풀 수 있으니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요. 자, 9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가 되게 특이한데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장의 카드가 있다고 하네요. 그랬을 때 A는 A1 곱하기 100, A2 곱하기 10, 그리고 A3. 그 다음 B는요, A4 곱하기 10 더하기 A5, C는요, A6가 되겠네요. 이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도 A 빼기 B 빼기 C로 모두 뭐가 돼야 돼? 5의 배수가 돼야 돼. 당연히 여러분들이라면 배수 판정법을 기억하고 계시겠죠. 5의 배수가 되려면 1의 자리가 뭐여야 돼? 0 또는 5여야 해. 그치? 근데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 생각을 해보자. 잘 보세요. 이 녀석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된다면, 자, 100은 100끼리, 10은 10끼리, 1은 1끼리 다 묶어줄게요. 그러면 A1 곱하기 100 더하기
A2 더하기 A4 곱하기 10 더하기 A3, A5, A6가 되겠죠. 다음에 A 빼기 B 빼기 C니까 이 녀석은요. A1 곱하기 100 더하기 A2 마이너스 A4 곱하기 10 더하기 A3 빼기 A5 빼기 A6이 되실 건데 잠시만 봐보자. 얘네들은 절대적으로 일단 양수야. 왜냐면 얘네들이 아무리 지지고 볶는다 하더라도 누굴 넘을 수 없어? 100을 넘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양수인데 이거 하나 볼게요. 100 빼기 5 뭐죠? 95가 되면서 5의 배수가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5의 배수끼리 더하고 빼시면 기본적으로 5의 배수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야. 그치? 이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당연히 얘가 더 크다라고 했을 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럼 얘가 5의 배수가 되는 거는 자 얘는 찾기가 쉬워. 얘는 그냥 5의 배수 찾으면 돼. 근데 얘도 어때? 얘도 5의 배수가 되실 건데 엄연히 따지면 양수음수가 딱히 상관이 없죠. 왜냐면 빼더라도 5의 배수가 나올 게 분명하시니까. 자 그래서 내가 A3, A5, A6를 전부 더했을 때 5의 배수 M, 5M이라고 해봅시다. 자 두 번째로요. A3 빼기 A5 빼기 A6을 5N이라고 놔볼게요. 그럼 어때? 뭔가 사라질 것 같지 않니? 그래서 둘을 더하시게 된다면 자, 이 A3가 뭐가 될까요? 그쵸. 5M 더하기 N이 되겠죠. 그럼 잘 봐. 얘네 둘 다 지금 어떤 자연수인 상황에서 A3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A3는 그치. 얘가 5의 배수기 때문에 5가 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요. M 더하기 N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그치. 얘가 10이기 때문에 얘는 자연스럽게 2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괜찮?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야 M 더하기 N은 2인데 지금 될 수 있는 상황을 보니까 M이 얼마일 때? M이 2고 N이 0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요. M이 1일 수도 있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쭉쭉쭉 올라가 볼까? M이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쌤, 왜 2, 3, 4가 나오나요?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자, 얘네는 기본적으로 A3, A5, A6을 다 더한 건데 A3이 기본적으로 5죠. 그치? 그럼 A5 더하기 A6을 해서 지금 요 전체 값이 M이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A3 더하기 A5 더하기 A6이 5라는 말인데 A3이 5잖아요. 우리 5라고 정했잖아. 얘가 0일 수 있어? 그건 안 돼. 그래서 어디서부터 출발? 2부터 출발을 하시고 근데 왜 M은 4에서 멈추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어떠한 숫자를 뽑고 정렬하는 과정 속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는 건 되게 중요한 작업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자, 얘네 세 개의 숫자를 더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최대는 기껏 해봐야 6, 7, 8이거든요? 얼마예요? 다 더하면 21밖에 안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나올 수 있는 최대의 5의 배수가 얼마라는 말? 20이라는 말밖에 안 되십니다. 그래서 4로 커트한 겁니다. 자, 그럼 M이 2면요. A5 더하기 A6이 얼마여야 돼? 5여야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순서상은 1, 3, 2, 4가 되겠죠. 그치? 자, M이 3이라면 A5 더하기 A6이 얼마라는 말? 그치? 10이라는 말이 되겠지? 왜냐면 A3이 5니까. 자, 10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그치? 3, 7이 되거나 4, 6이 되거나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5 더하기 A6이 여기서 얼마야? 그치? 15시니까 7하고 8이 등장하시면 되겠죠. 자, 한번 개수 세워볼게요. 사실 이제 세 가지가 픽스가 된 거기 때문에 우리 뭐 해주면 돼? 세 가지만 결정해서 나열해 주시면 돼.
그러면 자, 몇 개에서 총 8개인데 3개는 이미 결정이 됐어. 몇 개 남았죠? 5개 남았어요. 5개 중에 몇 개 뽑아야 돼요? 3개 뽑아야 돼요. 그리고 그 3개를 A3, A5, A6이 아닌 A1, A2, A4한테 배치를 해주셔야 되니까 3 팩토리얼 될 거고. 자, 그리고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잘 보세요. 얘네들이 뭐 할 수 있지? 위치 바뀔 수 있지. 그래서 뭐가 될까? 5개에서 2개가 추가가 되겠죠. 이게 답!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하시면서 움직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정리하시고 넘어가서 10번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자, 10번을 같이 볼 건데 지금 문제에서 서로 다른 꽃의 종류가 4가지가 있고요. 서로 같은 것인 초콜릿이 2개 있다고 합니다. 5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줄 건데 아무것도 받지 못한 학생은 있어 없어? 없으시다고 하니 한번 해줄게요. 그럼 봐봐. 총 나눠줄 수 있는 건 6개인데 받아야 되는 학생 수는 5명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그럼 일단 하나씩 다 줬어. 뭐가 남지? 하나가 남지. 그러면 그거를 또 누군가한테 줘야 되잖아. 즉 뭐야? 한 명은 2개를 받을 수밖에 없어. 한 명은 2개를 받아야 돼. 그래서 나는 이 2개에 대한 묶음이 어떻게 될 건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예를 들어서 이 2개가 모두 초콜릿이라고 해보자. 그럼 어때? 지금 사실 초코 2개랑 꽃 A, B, C, D를 5명한테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몇 팩토리얼? 그렇지, 5팩토리얼이 되겠지. 자, 두 번째로 초코 1개랑 꽃 1개를 줬다 해보자. 그럼 이게 한 어떠한 그룹을 이룰 거고 얘가 뭐 B, C, D 라고 해보자. 초콜릿 있겠죠, 초콜릿. 자, 이것들을 나눠줄 건데 일단은 5팩토리얼이 맞긴 하신데요. 뭐 해야 돼? 초콜릿과 꽃 붙을, 뭔 소리야? 초콜릿과 붙을 꽃을 골라줘야겠죠. 그래서 뭐가 붙어? 4개 중에 하나 골라서 줘야 되기 때문에 4C이 붙겠죠.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서 만약에 꽃 2종류를 준다 해보자.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 포인트가 발동을 하시죠. 뭐 꽃 A, B를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C와 D가 있을 거고 똑같은 초콜릿 2개가 있을 건데 잘 봐. 잘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세연이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다 해볼까? 뭐 영희가 있어. 영희가 있어. 아, 영희? 아, 너무 올드해. 이름을 좀 누가 있죠? 민정이라고 할까? 민정이? 네, 민정이. 에스파 윈터입니다. 맞죠? 윈터는 민정 맞죠? 아무튼 아, 이것도 바꿀까? 세연이 별로다. 지민이로 갈까? 에스파죠, 에스파. 자, 봐봐. 지민이가 초콜릿을 받았어. 민정이도 초콜릿을 받았어. 얘네들을 바뀌어봐. 똑같죠? 그치?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초콜릿 2개이기 때문에 지민이랑 민정이가 초콜릿 받는 거하고 이 초콜릿을 바꾸는 거하고 사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뭘 조심해줘야 되냐면 이 5개를 5명한테 뿌릴 건데 뭐가 의미가 없어? 이 초콜릿들끼리는 자리가 바뀌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해줘야 돼? 그치? 복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뭘로 나눠? 2팩토리얼로 나눠주셔야겠지. 근데요, 꽃 2개도 그룹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꽃 4개 중에서 2개 뽑는 거니까 4C2 되시면서 얘네를 전부 다 뭐가 될까? 정답이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도 남김없이 뿌린다, 다 나눠준다 라고 했을 때 누구는 몇 개를 받아야 되지?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움직이시면 문제 풀기가 좀 수월하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정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1번. 자, 문제를 보면은 지금 월화수목금까지 5일 동안 진행되는 스포츠 주간에서 서로 다른 4종목 A, B, C들을 활동을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가주권을 보니까 지금 각 종목은 적어도 2개씩은 선택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종목 A와 종목 B는 같은 요일에 활동하지 않고요. 그 다음 다조건에서 종목 B와 종목 C는 하루만 같은 요일에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뭐라고? A, B는 겹치면 돼? 안 돼? 안 돼. 두 번째, B와 C는 하루는 겹쳐야 돼가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내가 뭐 할 거냐면 C가 몇 개인지를 생각하면서 움직여 볼게요. 예를 들어 C가 2일 배정을 해야 돼. 그럼 봐봐. 이거에 맞춰서 B가 2일이 될 수도 있고요. B가 3일이 될 수도 있고요. B가 4일이 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C가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내가 C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C가 월요일하고 화요일에 뭐 운동을 한다 해봐. 그럼 B가 이틀 된다는 건 B는 무조건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그래야지 하루가 겹치니까. 그 다음 나머지 하루는 수목금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겠죠. 그럼 가보자. 자, 봐봐. B는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 하나를 고르고 나머지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금요일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돼. 이렇게 되겠지. 근데 만약에 B가 3일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일단 하나를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수목금 중에서 며칠 골라야 돼? 그치? 이틀을 고르셔야 되니까 이 녀석 어떻게 될까요? 2개 중에 하나 고르고 3시 2가 되겠죠. 참 B가 4일인 경우는 얘는 말이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B만 고려할 게 아니야. B와 C만 고려할 게 아니라 A까지도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B가 4일이 된다면 만약에 B가 월화수목을 다 해. 어때? A가 금요일밖에 못 들어가. 근데 가족거리에 의해서 적어도 운동 종목은 며칠? 이틀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안 되시네요. 자, 그럼 B가 이틀 일했다라고 해보자. B가 이렇게 있어. 자, 그럼 A는 어때? 겹치면 안 됩니다. 즉 화, 목, 금 중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어때요? 2개만 들어갈 수도 있고 3개만 들어갈 수도 있죠. 따라서 A가 이틀이니 A가 3일이니?로 또 나뉘어지겠죠. 자, A가 이틀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시죠? 월수를 제외한 화목금, 즉 3개 중에서 2개를 고르셔야 되겠죠. 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하나밖에 없겠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B가 3일이면 A는 뭐밖에 안 돼? A는 이틀밖에 안 돼. 그래서 2C, 2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게 언제? C가 이틀일 때. 선생님, D는 왜 안 따져줘요? D는 상관이 없으니까 마지막 값 한 번에 곱해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C가 3일이라고 해보자. 뭐 예를 들어서 월화수 이렇게 됐어. 그치? 그럼 어때? B가 이틀일지 3일일지 알아 몰라? 몰라. 또 해야 돼. 또 해. B가 이틀일 때 또는 B가 3일일 때. B가 2일이라고 한다면 월화수 중에서 하나 겹치셔야 되죠? 3C1. 그 다음에 나머지 목금 중에서 하나 겹쳐야 되니까 2C1 이렇게 되겠죠? 자, B가 3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B가 3일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하나 겹쳐야 되고 나머지 2개를 다 차지해야 되겠죠? 그 다음 또 뭐 해야 돼? A가 언제일 때? A가 이틀일 때. A가 3일 쓸 때. 그 다음에 A가 이틀 쓸 때. 해서 다 곱해주시면 정답이 깔끔하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경우의 수의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상황을 나누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서 움직여 주셔야 돼요. 자, 5회차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궁금한 문제라던가 그런 게 있으면 각 담당 선생님이라던가 혹은 댓글을 통해서 몇 번 해설을 해달라고 남겨주시면 그것까지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 꼭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